오늘은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G20 이야기 저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고 또 남북미 3국의 대화가 급무살을 타면서 국내 증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증시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또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G20과 관련 함께 발생된 다양한 이슈들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20 이야기 우리 방탄수익당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총 정리의 시간을 제 느낌에는요. 요번 한 주 내내 특별하게 강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G20에 대한 분해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 G20에서 우리의 눈을 가장 사로잡았던 거는 북미 그렇죠. 정상의 만남이 일단 가장 큰 이슈겠고요. 그리고 또 한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G20이 끝난 이후에 일본의 보복성, 반도체 보복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 일단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이번 G20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일본의 반도체 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미뤄놓고요. 아니면 오늘 시간이 안 되면 내일 이 시간에 저희가 다뤄보는 걸로 하고 일단 뭐 북미 정상회담 아니면 뭐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우리 안익희 대표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를 계속 쳐다보고 계셔서 자 미중 무역 협상 G2의 휴전 선언이 있었습니다. 네. 처음은 아니죠. 두 번째입니다. 네. 이게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휴전을 했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이번에도 이어진다면 이건 정말로 저희끼리 얘기지만 안 하니만 못한 게 아닌가.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때 참 애가 탔었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나는데 향후 전망 어떻게 예측해 주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익희 대표님. 요번에 이제 증시 최대 분수령이었던 G20 이 회담 결과는 이제 글로벌 시장의 어떤 총평이요. 우려보다는 나쁘진 않았다. 그러나 기대는 못 미쳤다.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 사실 이 미중 무역 분쟁의 완전히 뭐 해결한다는 그런 어떤 컨센서스는 여전히 이제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저점에서 또 한 3주째 상향 연출되었고 중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을 좀 보였고요. 미국 시장 앞에 고점 돌파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정상을 만나지 못한다면 3,25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과거 25%, 최근에 이제 10%까지 올리겠다 얘기하고 이제 연말까지 혹은 당분간은 추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휴전의 상황이 좀 돌입한 그런 상황이죠. 현재 주가는 그런 긍정적인 재료들이 주가에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갭상승도 좀 나오고 또 대형주 쪽도 한번 반짝반짝면서 올라가고 시원하게 한번 크게 올라가서 2170까지 한번 시원하게 올라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쪽 매도가 뭐 계속적으로 출회된 그런 과정이었었잖아요. 그리고 남북 이런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에 이제 남북 교역 쪽 움직임 좋았다가 좀 쉬어가고 그다음에 HLB가 급락 나오면서 또 거기에 돈이 몰리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가요. 대형주 쪽에 어떤 움직임이 좀 좋아지지 못하면서 계속 박스권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었고 그다음에 뭐 지식재산권이라든가 강제 기술 이전 등 향후 난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쉽게 어떤 해결될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이제 잠시 소강 상태에서 이제 향후 이제 나오는 어떤 정책적인 이슈들, 그다음에 정책 당국자들의 코멘트, 그다음에 향후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 시장이 또 한번 개선되거나 조금 쉬어가거나 이런 좁은 박스권에서 이제 움직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러나 증시 전반적인 상황은 일단 개선이 됐어요. 일본도 오늘 2.12% 상승 나왔죠. 2.13 상승 나오고 중시장이 2.22%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재는 이제 반영되었고 호재가 우리 시장은 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점진적인 반등이 연출될 수 있는 나쁘진 않다. 그러나 올라가기에는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소 좀 막힌 박스권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뭐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같은 좀 안정적인 구도가 우리 안익희 대표님께 한번 더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이게 지금 휴전 상태인 거잖아요. 네. 이게 그때처럼 기간이 굉장히 짧게 보시는지 아니면 이번엔 좀 긴 호흡으로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대선까지 네. 쭉 이렇게 이어갈지 네.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스타일을 보게 되면은요, 최악으로 몰고 갔다가 본인이 짠 나타나가지고 뭔가 해결하고 또 본인 위상 올라가고 또 표심 얻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네.
쉽게 어떤 해결책을 보이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면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묵혀놨다가 어려운 상황일 때 또 한번 나타나서 한두 개 정도 해결해주고 또 좀 표 올라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기간에 어떤 짧은 구간에 미중 무역 협상이 완전히 뭐 타결되거나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간 끌기 작전에 그런 좀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우리 조민규 대표님께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상이 휴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호재로 그칠 것이다. 그런 경계감 섞인 목소리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또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전망과 우리 증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증시에서 지금 안인기 대표님의 생각은 이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조민기 대표님의 그 생각도 궁금하고 우리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그 G20 정상회담, 특히나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제 그 내용은 뭐 시장에 선반영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어졌고 결과론적으로는 뭐 해결된 게 하나도 없이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휴전이라고 하는 카드는 사실 G20 정상회담 전에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이제 주말 전서부터 어느 정도는 이제 이런 정도 흐름이 유지가 되겠구나라는 분위기가 좀 나타났었던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사실 미중 무역 분쟁과 이제 G2 정상회담이 사실은 상당히 큰 이벤트가 될 뻔했는데 이 남북 미 정상회담이 3자의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면서부터 이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시야가 가려져 버리는 효과가 좀 발생했던 것도 사실은 이제 시장이 좀 강한 탄력을 붙이는 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첫 번째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수출을 좀 제한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하려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상승을 해줘야 지수가 좀 시원스러운 상승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종가 기준으로는 코스피 지수는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소폭 하락을 하고 이제 마감을 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시장에서 어떤 호재로서 작용됐다라기보다는 그냥 뜨뜻미지근한 이벤트로서 이제 종료가 돼버리는 반대로 이제 중국이라던가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 좀 강세를 보였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사실 이번 회담과 관련된 기대치가 아주 높진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좀 노출됐었던 이벤트 내용들이 있었었고 시장에서 바랬던 건 사실 어떤 개선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좀 피했으면 하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3천억 달러에 관련된 추가적인 관세만 바로 좀 이렇게 발휘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로 넘어갔으면 했었던 바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최악은 좀 피했다. 대신에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는 무언가는 조금 더 결과를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시간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저번에도 제가 이제 그 90일 동안 관세에 대한 어떤 휴전 유예 기간을 도입했을 때도 6월 달, 7월 달 안에는 이게 해결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저는 뭐 10월, 11월 달까지는 뭐 조만간에 개선되기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인계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이제 내년도에 있는 대선을 맞춰서 계속 해가지고 좀 긴박한 상황을 만든 다음에 본인이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의 표심이라던가 어떤 그 여론상의 분위기 이번 그 판문점에서 모였었던 그 회담에 대한 내용들을 봐도 계속 여론을 비판하는 시각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하노이에 있었던 부분들도 정상회담은 상당히 잘 된 거지만 여론은 뭐 실패한 회담으로서 얘기를 했었다. 이런 부분들로 계속 여론을 비판하는 시각들을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점진적으로 또 이제 여론을 미국에 대한 여론을 좀 압박해 나가면서 본인이 가장 유리한 시점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미국의 입장보다 중국이 이걸 수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조금이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계속 문제시 되어 왔었던 하웨이 같은 경우에 뭐 미국 업체들 같은 경우도 하웨이 쪽에다가 뭐 부품을 납품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열어뒀다라고 하는 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협상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실마리는 좀 풀러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는 이제
뭐 매기는 부분들은 힘들어진 것 같고 이제 시장에 좀 더 좋아지려고 한다면 지난번 관세 인상했었던 부분들을 약간 되돌리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한옥석 대표님에도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 세계가 가장 주목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협상의 결과를 가장 궁금해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휴전이라는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그냥 예상했던 대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찌되었던 많은 또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내년 7월 선거까지는 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이 분위기가 계속 연장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또 우리 증시, 우리 시장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번 G20 회담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왜 그러냐면은 미국 정치도 올라갔죠, 중국 정치도 올라갔죠, 일본 정치 올라갔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세계 정권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일단 호평을 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은 오늘 거기에 부합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역시 일본의 어떤 제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일본의 제재가 일단 이제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아니고서야 우리 시장이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위축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미중 간의 일단 무역 그 회담에 대해서 일단 평가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이것의 어떤 역시 성과가 주시장으로 일단 반영될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그렇게 여의치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양국 간에 일단 이제 무역 협상에서 휴전을 했고 휴전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로 실무단에서 일단 또 실무 협상을 또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뭔가 기대감을 갖다가 야기하겠지만은 지금까지도 그런 과정을 갖다가 연속해 왔지만 실제로 주가 상승은 이제 효과를 그렇게 크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근본적으로 지금은 이러한 어떤 무역 협상, 휴전 이런 어떤 과정 자체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현 상태에서 그냥 유지가 되는 정도 이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거기서 더 일단 플러스 요인이 발생하기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재권 같은 이런 것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일단 트럼프가 뭐 협상 같다고 해서 일단 우리가 타결을 짓자 하다 하더라도 중국이 거기에 일단 응하지 않으면은 사실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사실상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양보할 입장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보습니다. 저는 더 크게 일단 이제 좀 이 현 상황을 갖다 좀 확대 해석해서 어떻게 보느냐면은 지금 아니야말로 지금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하고 그 팍스 시니카하고 이렇게 맞닥뜨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사실상 아직은 팍스 시니카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상대를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미국은 절대적으로 일단시 위치에 위에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본다면은 이제 이념적이고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념적이고 군사적이고 이런 문제에서 일단 미국은 당연히 중국을 갖다 압도한다는 이런 것이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을 갖다 이번 기회에 일단 경제적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도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태양은 둘이 아니고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중국이 나중에 크고 커가지고 수십 년 후에 미국 위에 선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이념적으로 본다면은 자유진영이 상당히 이제 억압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을 갖다가 지금 이제 아예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위축 압박을 가해가지고 사실상 그냥 엎드려 있게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미국 대선을 한다고 해서 사실 이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것이냐 하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 수준에서 그냥 기대 반 또 우려 반 이 과정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갖다 걸기도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시장에 미치는 이제 영향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뭐 오늘 이제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화웨이에 대해서 일단 제재를 갖다 약간 완화해 가지고 미국에서 일단 부품을 갖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중국도 미국의 농산물을 좀 사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과정 갖다 이제 보이겠지만은 그들만의 잔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거기에서 뭐 특혜를 갖다 누리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오히려 화웨이를 갖다 풀어준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에 대해서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반대로 일단 이제 오늘 이제 흐름을 보면은 하이닉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5G 관련 다 폭락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RFA 제시는 화웨이에 공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만 오히려 올라갔단 말이죠.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 정권 시장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지금 현재 시장으로서는 크게 기대할 것도 없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가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역시 2,200포인트 뭐 이 전후에서는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제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이제 중국의 참 제조 PMI 지수를 발표했는데 50 밑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안 좋으면 우리가 수출을 최대국인데 그것이 안 좋으면 우리의 수출이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경제 성장률도 자꾸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갖다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기업들의 어떤 수익성이 뒷받침 안 되고 실적이 저조해지고 이런 상태에서 일단 본질적으로는 일단 수익이 좋아야 기업 주가도 올라가는 것인데 안 좋은 상태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역시 지금의 상태에서는 좀 부정적이지 않겠는가. G20회담의 어떤 큰 어떤 틀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우리 정권 시장에는 오히려 글로벌 정세에 비해서 못 미치는 이러한 움직임을 또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한옥석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쨌든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 한옥석 대표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 저희가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그렇죠. 지금 G20이 끝난 후에 전 세계 많은 시장들이 글로벌 시장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왜일까라는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시장이 어떤 이슈나 호재에 대해서 한 템포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늦게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막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저번 이제 협상에도 그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 것은 중국에서 일단 우리가 사드 문제를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미국으로부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단 이제 보호 무역주의를 해가지고 또 그렇죠. 그다음 일본으로부터 제재를 받죠. 그 경제적으로 일단 이제 지금 현재 3면의 어떤 바다에서 일단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사실상 그만큼 우리 경제가 이걸 치고 나가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도 많다는 것도 우리가 좀 인지해야 되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요. 역시 뭐 다 훌륭한 전문가이시니까 저랑 말씀하시는 표현이 좀 다르네요. 저는 왜 이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장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서 그렇다. 바로바로 덤비지 않는다 이제는.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할까 했는데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더 보기가 좋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번 G20이 혹시 그거 아세요?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아니요. 올림픽을 하기 전에 이게 잘 진행이 될까 해서 1, 2년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테스트 이벤트처럼 이번 G20이 그만큼 큰 성과 없이 끝나고 모든 이슈는 진공청소기처럼 미국과 북한과 한국이 다 흡수해 가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제지요. 굉장히 뭐 정말 급박하고 긴장감 넘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남북미 대화가 급무살하면서 경협주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왜 트럼프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했느냐 어쨌느냐 이런 정치적인 부분의 이야기는 제외하고 우리는 이제 온리 경협주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갖고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조민규 대표님께서 먼저 포문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뭐 시장에서 이제 트럼프 방안과 관련된 기대감은 있었었지만 이 정도까지 좀 깜짝 이벤트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들은 다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올렸었고 이제 실제로 이제 만남이 되기 전까지도 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몰랐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좀 더 남겨져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따라가서 사야 되는 건 사실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 경협주, 이게 남북 관련 대북 관련주 쪽, 그 다음에 바이오주들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계속 지금 어려운 시장을 좀 지속적으로 이제 겪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기존에 좀 손실을 보고 계셨던 분들은 일정 수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이용해서 좀 줄여나가야 되는 관점인 것 같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어떤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다고 한다면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저가 매수를 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세 탄력을 딱 붙이는 그런 모습 이벤트가 좀 만들어졌었어야 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되다 보니까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작할 때는 주가가 상승을 했었다가 오히려 장중에는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었고, 뭐 물론 이제 개성공단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종목군들은 후반부 들어서 약간 좀 상승을 했었지만 오히려 좀 윗꼬리를 내거나 아니면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해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아졌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확실한 어떤 수급의 힘으로 과거처럼 어떤 랠리를 보여주기에는 좀 다소나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약한 모습을 띠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이벤트는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이제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입장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주가가 올라가고 이제 시장이 좀 이렇게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다 보면 이거라도 좀 사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언밸런스 되는 부분들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올라갈 때 사서 또 내려오는 과정을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약간은 아직까지는 저는 좀 보수적인 관점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같은 질문 우리 한옥숙 대표님께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마어마한 이벤트라면 이벤트고요. 좋은 일이라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자, 경협주에 대한 향후 전망 그리고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전 또 그걸 좀 아무래도 저희가 종목 정상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둘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전망대 같은 데서 보는데 저쪽이 그 개성공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트럼프는 또 듣고 또 거기다 확답을 또 안 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좀 확답을 해주지 뭐 이런 기대심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생각도 들고 좀 아쉽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경협주 과연 무엇이 1번으로 나갈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분위기에서 어떻게 먼저 움직임이 시작이 될지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앞으로 일단 이제 이런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전개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깜짝 만남을 갖다 가졌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제 남북 간의 일단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다. 3차 정상회담이다. 이렇게까지 네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정도까지 간데 1시간 동안이나 일단 회담을 했으니까 역시 상황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만큼 일단 이 한반도의 상황 자체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있던 미국의 대선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그 경계선을 갖다 넘어갔다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참 의미가 또 있었다고 봐야겠고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이슈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마 상당한 표를 많이 얻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목해서 일단 봐야 될 것은 지금 이 회담을 갖다가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문제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2, 3주 후에 이제 실무 회담이 이제 만날 겁니다. 네네. 자, 그렇게 이제 된다면은 사실상 이제 그 실무회담에서 일단 뭔가 이제 물밑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일단 거기에서 뭔가 가능성이 엿보인다면은 사실상 서로 간에 일단 양보안을 내놓고 그것에 따라서 또 일단 정상이 또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일단 서로가 일단 이시 초청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 트럼프 입장에서 이번에 하는 걸 보니까 내년 대선을 앞두고서 미국으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갖다가 초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워싱턴으로. 물론 뭐 네. 응하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이제 이벤트성 이제 재료들을 다 많이 쏟아내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이 이제 있다는 것 자체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그만큼 일단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갖다가 일단시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주식시장은 꼭 현실이 아니더라도 꿈만 가지고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이상만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앞으로 지속되는 이러한 어떤 이벤트성 이러한 내용들이 주가를 갖다 좀 부양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남북 간의 어떤 이 재료 자체는 이미 작년에 일단 충분히 반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재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단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벤트를 할 때마다 반짝반짝하는 이런 정도 그런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따라붙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비핵화는 곧 일단 제재 완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비핵화를 갖다 하면은 제재 완화도 해주는 것이고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제재 완화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등식이 성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비핵화는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인식한다면 제재도 그만큼 완화도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희망만 가지고서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 틈새를 갖다 먹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단 우리가 길게 우리가 놓고서 가도 안 되는 것이고 짧게 끊어서 일단 치고 빠지는 전략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소강 상태에 들어가서 주가 떨어지면은 사고 그다음에 또 일단 회담을 갖다가 할 것이라고 일단 기대감을 높이면은 또 일단 우리가 매수하고 이런 매도하고 올라가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경협주 일단 모처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더 좋은 모습을 전 보였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또 일본의 그 반도체 보복이 생각보다 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모습도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던 경협주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거는 이
남북미 정상들이 회담을 끝나고 나왔을 때 그 표정에서 굉장히 밝은 표정에서 좀 기대심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인기 대표님, 네. 안인기 대표님의 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이거 꼭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경협주가 오른 거에 대한 기대감, 네. 그 기대감이 더 클까요? 아니면 앞으로의 경계감이 더 클까요? 기대감 대 경계감. 안인기 대표님은 어디에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일단 기대감과 경계감 둘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제가 3주 전에 현대 건설 말씀드려서 좋았어요. 그다음에 네. 지난주에 제가 출연해서 현대 로템 소개해드렸었는데 조금 내렸다가 이제 오늘 또 갭상승 또 이제 음봉이 나와버렸죠. 사실 이번에 3차 뭐 북미 정상회담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사건 굉장히 좀 큰 어떤 이슈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제 가세하면서 남북 미 정상회담이 되었었는데요. 결국 이제 물꼬를 튼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실무진끼리 만나서 단계적인 비핵화, 그다음에 단계적인 제재 완화가 계속적으로 어필되고 형성이 되어야만 주가가 상승이 전개되고 좋은 흐름이 연출되는데 또 만나는 걸로 끝나거나 흐지부지 되거나 서로의 욕심을 부려서 양보하지 않는다면 남북경협주는 또다시 매물벽에 쌓여 있고 또 누워버리고 또 소강 상태를 만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6에서 한 8% 정도 갭상승 떴고 양봉이 시원하게 나오면서 몇몇 예를 들면 개성공단 관련주에서 뭐 좋은 사람들이라든가 인디에프라든가 철도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시멘트 일부 혹은 뭐 금강산 관광 관련주들 몇 개가 상한가 2개, 3개 빵빵 터졌으면 남북경협주는 다시 한번 시세가 위쪽으로 슈팅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오히려 갭상승 떴지만은 외국인들 기관들 큰 물량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또다시 좀 밋밋해졌고 오히려 바닥권에 있었던 개파락 크게 나왔던 뭐 HLB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량이 거의 뭐 1조 원 가까이 이제 유입되면서 계속 이제 시장이 중심적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남북경협 섹터의 종목들이 기대감 반으로 움직였다가 약간의 또 물량 출회되면서 소강 상태 보이니까 약간의 또 우려감과 경계감이 놓여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끝나는 건 아니에요. 계속적인 또 실무 만나고 또 대화 나누고 또 김정은 위원장 또 한번 워싱턴 한번 날아가고 해가지고 또 한번 만나서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그때까지는 좋은 재료가 계속 나와줘야만 주가 선반영되면서 우상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라는 것이 가야 될 자리 가지 못하면 또 내리고 밀리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남북경협주들이 약간의 매물벽이 나와져 있고 그다음에 소강 상태고 그다음에 좀 지루한 어떤 박스권이 연출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 주도주보다는 이렇게 좀 누워 있는 그런 박스권의 소강 상태 연출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G20에 관해서 정말 드릴 질문이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이 저희를 또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받아주지 않네요. 참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 질문은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갖고 저희가 짧게 한번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G20이 끝났습니다. 한동안 G20에 굉장히 저희가 집중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G20이 끝난 이후에 어떤 이벤트들이나 어떤 이슈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와 함께 오늘 또 공교롭게 이제 3분기가 시작되는 7월의 첫날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3분기의 전망과 동시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든지 업종들 과연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 짧게 짧게 대답이 나올 수가 없는 질문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최대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한옥숙 대표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7월 5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삼성전자 추정 실적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고 실적이 나쁜 종목들은 다수라고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일단 우리가 잘 선별적으로 실적 좋은 주식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고 특히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7월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삼성에서 일단 지난번에 이제 폴더폰 문제를 갖다가 일단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7월 중에 일단은 이제 폴더폰 폰을 갖다가 일단 이제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거기에 일단 협력 업체로 밴드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와 관련해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일본에서 제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 이제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제재 요인이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반도체에 관해서는 동진 세미캠이 이제 지금 현재 또 의미가 있다. 일단은 그런 점을 한번 참고하죠. 레지스트 이거를 갖다가 일단 생산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해 가지고 또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에서 스미토모에서 CPI를 갖다 가져왔는 이제 장착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또 이제 앞으로 개선해 가지고 UTG로 일단 강화율을 바꿀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이런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선별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안인기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일단 G20 이후에 어떤 이슈, 어떤 이슈가 있을지, 어떤 이슈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지와 함께 3분기 시작 전망, 3분기에 대한 전망과 동시에 업종들 관심 있게 이제는 이런 업종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G20 이후의 시장은 일단 글로벌 시장의 모습이 좀 중요하겠죠. 중국 시장은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추세고요. 미국 시장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거나 또 실적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한 번 정도는 다우 나스닥 위쪽으로 한번 돌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하방보다는 윗방향으로 이제 보고는 있는데 올라갈 때마다 또 매물벽이 좀 있고 또 2150, 또 2170, 2200까지 상승 가능한 그런 구간입니다만은 여기는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가 긍정적으로 가담돼야 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매수는 나쁘지 않았는데 선물 쪽 매도 치면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승 3파동이 연출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꺾이거나 내려올 때마다 물량을 모으시거나 그다음에 올라갈 때마다 좀 비중 좀 줄이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 바람직하겠고요. 업종을 보면은 일단 IT 대형주 쪽, IT 부품주 여전히 살아 있는데 고점에서 흔들거리면서 꺾이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점에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은데요. 최근에 조선업종, 화학주, 태양광, 그다음에 철강, 건설주 이렇게 대중국 관련주인 조선철강 기계화학주들이 조금씩 또 접점에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닥주 좋아하시는 분들, 저점에서 터닝 나온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철강, 조선, 기계, 화학주 업종으로 집중하셔도 좋고요. 난 고점에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고점에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과열 종목에 있는 돌파 나올 수 있는 그런 강한 종목들, IT라든가 일부 종목들 집중하셔도 좋고요. 시장은 나쁘진 않는데 다소 좀 타이트한 모습 보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하는 강한 종목으로의 집중적인 전략을 세워가시면 계좌 상승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민기 대표님 같은 질문입니다. 자, G20 이후 어떤 이슈들에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지와 함께 3분기가 시작된 지금부터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들 또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한호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군요.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외적인 변수보다도 사실은 실적 시즌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봐야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라던가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이제 주가의 방향성에 따라서 지수에 대한 흐름들도 이제 달라지게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가장 큰 이벤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분간 지수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개별주 장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이 2분기 실적도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1분기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상승했었던 종목군들은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조정을 받았긴 했었지만 그 종목군들이 또 3분기, 4분기 올해 내내는 계속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반대적으로 이제 많이 하락했었던 종목군들도 이제 가격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투트랙 전략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가고 있는 종목은 조정 시에 매수, 그다음에 하락한 종목들도 이제 서서히 저점 매수로 좀 진행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